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주문된 품목들이 봉투에 담겨 보관돼 있다가 소비자에게로 향합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오늘 선보인 퀵커머스 서비스 쓱고우입니다. 논현역 일대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자체 앱을 통해서 3천여 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이 맡았습니다. 즉시 배송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에 맞춰 파일럿 형식으로 강남 일부 지역에서 근거리 배송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테스트 차원에서 퀵커머스는 주문 뒤 15분에서 1시간 내에 배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배송을 의미합니다. 주문 하루 뒤 도착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주문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나 쿠팡이츠마트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물론 식품, 뷰티 등 유통 소매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 중인 SPC그룹은 지난 4일 해피크루를 선보였고 CJ 올리브영은 오늘 드림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기업 간 경쟁이 계속되는 만큼 퀵커머스 강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기술의 진화가 거듭되면서 전통적인 고유의 산업 영역이라는 게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마트의 새로운 도전 이렇게 리포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퀵커머스 시장 진출을 두고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봤지만 완전히 자의로 이뤄지는 진출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타의반이란 얘기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맞습니다. 퀵커머스는 최근 유통기업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비교적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이마트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배송을 위한 추가 물류 투자가 필요한 데다 출혈 경쟁이 심한 온라인 시장에서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잠깐 들어봐도 이렇게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마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이자 오프라인 강자에 해당하지만 쿠팡을 선두로 한 이커머스의 공세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에서도 쿠팡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영업이익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률은 2017년 5%대에서 지난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매장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탈출구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퀵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 역시 이마트가 퀵커머스에 진출한 이유로도 꼽히는데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간 14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2025년이면 3년 정도 남은 건데 일단 5조 원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로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사실 앞서서 이제 정리해 주신 리포트 보니까 경쟁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도태 우려도 이마트가 퀵커머스에 진출한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배달 앱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들까지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 절대 강자가 없이 과열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재 위기에 처한 오프라인 사업의 탈출구로 성장성이 높은 퀵커머스를 선택했지만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참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업계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분석들을 좀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이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마트는 퀵커머스가 서울 강남 일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단계고
어디에 어떻게 더 늘릴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네. 지켜봐달라는 입장인 거죠. 예. 하지만 말씀하셨듯 증권가는 이마트의 실적 하락을 예상합니다. 퀵커머스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쓱닷컴의 적자 폭도 늘어나면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근거로 한화투자증권은 이마트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수한 스타벅스나 지마켓을 제외한 예상치입니다. 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뭐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궁금한 건 이제 온라인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필드가 좀 넓어지는 건데 영업이익이 30%나 줄어들 일인지 뭐왜 그런 겁니까? 예, 좀 의아한 부분이죠. 예. 원인은 쿠팡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주요 꼽힙니다. 그러니까 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위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프라인 점포에 비해서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은 물건이 싼 업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네. 유통기업들이 마진율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조성되는 거죠. 네. 게다가 온라인 진출에 따른 배송 능력을 키우려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등 투자 부담도 상당한데요. 올해 이마트는 물류와 시스템에 7,50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64.8% 늘어난 수준입니다. 64.8%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나는데 비해서 마진은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에는 벌써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지난간 1년간 이마트의 주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주가는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18일 기준 18만 2,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 최저가 12만 1,500원을 기록한 뒤 최근 14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을 예고하면서 한동안 투자 대비 이익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나 이어질지 반등이 가능할지는 이마트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지금 뭐 사업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인수한 스타벅스나 지마켓, 옥션 등과의 시너지도 물론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럼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제목은 대형마트 큰형님도 퀵커머스 행 그리고 해시태그는 빨라야 산다 바이 빨라야 산다 라이브 그리고 눈물의 참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